네, 안녕하세요. 부자TV의 박과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안전자산 중에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달러와 함께 또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금,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이제 화폐의 실제 가치 이제 기준이었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금본위 제도에서의 금은 달러와 교환이 되는 또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금은 이제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네, 금 가격의 결정 원리를 보면 금 가격은 달러와 금리의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달러의 가치가 상승, 강세일 때는 금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가치가 하락하는 약세일 때는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달러와 금을 교환할 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실물인 금을 더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리의 상승은 돈의 가치의 상승입니다. 이 또한 화폐 가치가 상승하므로 금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이제 하락 시에는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인하될 때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금 가격과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국의 통화와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지수로 표현한 달러 인덱스와 1온스당 금의 가격과의 비교 그래프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즈음에 금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간 때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당시에 달러 가치는 매우 낮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의 가치가 이제 상승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상황은 경기가 정점을 지난 레이 사이클, 즉 경기 확장기의 후반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둔화를 대비하여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 이런 경기 둔화의 시점 및 폭을 줄이기 위해서 각 이제 국가에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화된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이 점점 우리의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의 수요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경기 확장 후반기로 여겨지는 2016년에서 2012년까지 금 가격이 급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화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값 대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역시 금 가격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06년의 레이 사이클부터 시작된 금 가격의 상승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금 가격과 ETF의 금 보유량을 보면 금 관련 ETF의 금 보유량이 2016년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므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금 실물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금을 중개하는 기금속 업체, 금은방 등에서 이제 금의 순도 및 이제 가격 형성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물 골드바를 이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금은 이제 실물로 인출 시에 이제 10%의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의 골드바 같은 경우 매수 매도 시에 이제 은행 쪽에서 이제 수수료를 약 5% 가량 차감을 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골드뱅킹은 이제 1g 단위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맨 오른쪽 두 개, 그리고 금 ETF와 금 펀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의 15.4%이 금종세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계좌에서 매매 가능한 KRS 금 거래의 경우 실물 출고를 하는 경우 외에 수익에 대한 과세, 세금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부분도 이제 매매 수수료 정도면 이제 부과가 되므로
은행 혹은 펀드에 부과되는 수수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매입 가격을 비교 시에 똑같이 100g, 금 100g을 매입을 하더라도 KLX 금시장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 금 가격이 5% 상승 후에 매도를 하더라도 은행의 경우 이제 마진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KLX 금시장에서 매입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얻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가가치세 10%가 있기 때문에 KLX 금도 마이너스 5.03%의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실물 인출하지 않고 거래만 하셨다면 세금이 없어 약 5% 수익이 났었겠죠. 그리고 11% 수익이 나야 이제 KLX 금 시장에서 매입한 금도 플러스 전환이 되고 22% 수익이 나야 은행에서 인출한 금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은행에서 실물 금을 사시는 것보다 KLX 금시장 계좌로 금을 매입하는 것이 이런 수수료 차이로 인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어서 좀 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재 경제 사이클상 금값의 좀 더 상승에 대한 이제 압력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보유하시는 것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꼭 필수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막상 이제 구입을 하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은지, 나한테 유리하게 적은 수수료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안전자산, 이제 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